알뜰맨,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진짜 나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1.43% 하락, S&P 500은 마이너스 1.9% 하락, 나스닥은 마이너스 2.78% 하락, 원달러는 0.03% 상승, 빅스 지수는 14.43% 상승, MSCI 코리아 ETF는 마이너스 1% 하락, 2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1.88% 하락, 1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1.69% 하락, 3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0.92% 하락을 했습니다. 상승 종목 이슈입니다. 뉴엘브랜즈는 예상치보다 높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11% 상승을 했고요. 진로우그룹은 적은 손실 보고와 수익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12.6% 상승을 했습니다. 고데디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높은 EPS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8.6%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 하락 종목 이슈입니다. 언더아머는 지속되는 공급망 제약이 회사의 전망을 흐리게 하고 운임 비용 증가로 이익에 부담을 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면서 마이너스 12.5% 하락을 했습니다. 어펌은 주식 등급 하향 조정을 하고 신용의 정상화로 손실이 증가하고 있어서 금리 인상이 마진을 압박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이너스 20.6% 하락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상황이 순식간에 나빠질 수 있다며 즉시 떠날 것을 권고했고, 영국 역시 자국민에게 철수 권고를 내렸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의 군사행동이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라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24시간 내지 48시간 이내 떠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정학적 갈등의 고조는 유가, 식품 가격, 밀, 비료 및 모든 가격을 부풀려서 인플레이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금요일 아침까지 일부 경제학자들은 3월 금리 인상을 0.5% 인상할 것이다 라는 기대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7번의 금리를 25bp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50bp 인상을 한 번에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3월 금리를 50bp 인상할 가능성이 크며 5월에도 50bp 추가 인상에 대해 예상했습니다. 시티그룹은 올해 3월 금리를 50bp 인상할 수 있다고 예상했고, 이후 4회 더 25bp씩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소비자 경제 신뢰도는 전달보다 좋지 못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2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예비치는 61.7로 지난달과 예상치보다 하락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LPL 파이낸셜의 리안 데트릭 시장 전략가는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시장의 반응은 충돌이 오래가지 않는 한 통상 빠르게 회복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은 파괴적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증시가 지정학적 충돌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역사적으로 다른 주요 지정학적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주가는 항상 이를 별다른 이벤트로 보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주호증권의 알렉스 펠레 이코노미스트는 시장은 금리가 오르는 환경에서는 가장 매파적인 연준 위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정책은 궁극적으로 금리결정위원회의 중간값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연준이 몇 년 만에 첫 금리 인상에 나설 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합의를 모색할 것이라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일부 정책 당국자들의 시각에 부담을 주겠지만 동시에 수익률 곡선 평탄화, 즉 여기서 수익률 곡선 평탄화는 단기물과 장기물 국채 간의 차이가 좁혀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는 통상 경기 둔화 신호로 해석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많은 다른 정책 당국자들을 주저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100%로 봤고 50bp 인상 가능성은 52.1%에 달했습니다. 불과 지난주만 하더라도 25bp가 월등히 높았지만 이 부분이 역전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 대비 3.22달러 오른 배럴당 93.10달러, 3.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위험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증시가 하락하고 안전자산인 엔화의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유가는 개장 초부터 국제에너지기구
IEA 보고서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IEA는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2022년도 석유 수요 전망을 하루 1억 600만 배럴로 기존 전망치인 9,970만 배럴에서 상향을 했습니다. IEA는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증산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서 유가가 오르고 있다라면서 공급 부족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신호가 있어 앞으로 시장이 더욱더 긴축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금일 시장은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 완화된 부분이 보이지 않기에 금요일 여파는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이 말한 대로 이 부분이 증시를 끝없이 악화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들지 않고 러시아가 세계 강대국과 붙기가 어려운 만큼 전쟁이 바로 시작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견에 저 역시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위협이 되고 무섭다면 지금 현재 증시에서 자금을 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일은 예측하기 힘드니까요. 반대로 이러한 부분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는 조짐을 보여서 증시가 안정감을 찾을 때 대응을 하셔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전쟁 날 것 같다라는 리스크보다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 및 곡물 등의 물가에 영향이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증시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정학적 리스크의 완화 시기가 오면 해소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며 앞으로 우리는 이번 주 스케줄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4일날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의 CNBC 인터뷰가 있고, 그리고 15일 화요일은 1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와 그리고 조금 더 연이어서 우리가 눈여겨본다라고 하면은 2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를 조금 더 눈여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로블록스의 실적이 화요일날 발표가 된다라는 점 참고를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16일 수요일입니다. 1월 수입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또한 엔비디아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호텔주들도 실적이 발표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리오프닝주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목요일입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의 연설이 있고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의 연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필수 소비재를 많이 팔고 있는 월마트의 실적도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금요일은 1월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가 되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연설이 있습니다. 바이든의 인프라 정책에 가장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는 디어의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예상으로는 제임스 블러드 총재의 연설이 보다 더 매파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른 연은 총재들도 매파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소매 판매 및 FOMC 의사록 공개 그리고 제조업 지수의 발표 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증시가 상승 추세로 간다 라기보다는 하락으로 가는 것을 약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본적인 유가가 지금 이 시간에도 94달러 이상 상승하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치솟을 부분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예측하고 보다 더 관망적인 자세로 임하셔서 시장의 충격에 대비하시고 꼭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